오늘 준비한 들려드릴 이 제목은요, 우리 우리 농림부와 같은 북한의 농업성이 있는데, 이 농업성의 이 간부들이 김정은한테 뭐 제의서를 이제 올렸다고 합니다. 네. 그 제의서의 제목은 뭐냐면, 지금 이제 북한에서 한 김정은 들어서 가지고 거의 한 4년 동안 이제 시험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던, 아, 그 포전 담당 책임제라고 농사를 짓는 농업 운영 방식이거든요. 예전에는 이제 협동농장에 작업반이 있고 그 작업반 밑에 분조가 있어가지고 모든 농민들이 그 분조에 배속돼서 집체적으로 일하고 하던 건데, 근데 그걸 이제 이제는 없앤다. 없애고 개인 도급제를 이제 얘네들이 이제 우리 하겠다. 개인 도급제 아니면 그게 전망적으로 나가서 이제 개인농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건데, 이 보존 담당 책임제라고 하는 것을 지난 4년 동안 해봤더니 굉장히 이게 성과가 좀 있었던가 봐요. 그래서 이거 신문 자료들도 보면 뭐 과거에 뭐 3톤밖에 못하던 그런 보존들에서 이 개인 보존 담당 책임제를 했더니 무려 뭐 7톤, 3톤에서 배를 껑충 떼어서 생산을 했고,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것처럼 이제 뭐 북한 사회주의 이런 농촌들에서 밭이 깨끗하게 정리되고 곡식들이 아주 풍성하게 자란다. 그게 농업위원회가 이 김정은의 뭐 실시한 어떤 제도이다 보니까 그거를 좀 더 이제 확대해서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, 또 그리고 작년에 농사가 정말 안 됐거든요. 이걸 좀 많이 하기 위해서 개인 담당 책임제를 좀 이렇게 확대하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서를 올렸는데, 글쎄 그걸 받아본 김정은이 와락성을 이제 내면서, 야, 누가 내가 내 개인농을 하라고 했느냐. 이게 결국은 확대시켜 버리면 이 개인농으로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완전히 화가 노발대발 해가지고 김정은이 이제 직접 제의서를 드리는 3층 서기실이라고 있거든요. 이 3층 서기실에 있는 작자들을 시켜가지고 바로 이제 제안서를 올린 농림성, 농업성 아마 국장 이하 뭐 서너 명 되는 것 같습니다. 이 사람들을 증산 교화소에, 우리말하면 교도소죠. 여기를 이제 다 끌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전언입니다. 참 웃기고 자빠질 일이죠. 자, 그럼 이제 이게 저는 이야기를 듣고, 야, 뭐 그렇겠느냐. 본인이 직접 뭐 포존 담당 책임제, 포존 담당 책임제, 이걸 갖다가 뭐 김정일 때 이제 시작한 거지만은 본인이 업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데, 밑에 간부들이 뭐 그렇다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렇게 죽일 놈처럼, 그렇게 능멸한 법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는데, 오늘 이 자료를 좀 보면요, 저는 이게 이런 거로구나.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자 노동신문에 실린 기사를 제가 행간을 읽어보면 맥락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 이렇게 김정은이 개인 농으로 전변될 수 있는 이런 보존 담당 책임제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감이 있을까, 이거죠. 그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오늘자 신문입니다. 제목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요,
분조관리제를 바로 실시한 보람 해가지고 곡상군 덕흥협동농장 오작업반에서 뭐 있은 일이다라고 하는데, 여기 보면 김정은의 어록이 있습니다. 이 말씀이라고 하는데, 북한에서는 농업 부분에서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분조관리제를 바로 실시하여 농장원들과 책임성과 창조적 열의를 높이 발扬시키도록 해야 한다. 이렇게 어록이 있는데, 이걸 이제 인용하고 나서 김정은이 농촌에 이 작업반 밑에 있는 이 분조의 역할을 높여야 사회주의 농촌 경제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며, 그리고 농업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가르쳤다. 이렇게 이제 서둘뗍니다. 그러면서 이제 이 작업반의 반장과 이 농장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한 가지 사실에 주의를 돌리게 됐다. 그건 당면한 영농 공정 때마다 늘 일선이 딸려서 애를 먹었는데, 그가 일분조에 가봤더니 거기는 뭐 상황이 정반대더라. 착착 시계처럼 잘 맞아 돌아가더라. 그런 이야기죠. 알아보았더니 이 분조에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려운 일을 잘 찾아 하더라. 그래서 좀 자세히 요해를 해봤다네요. 자세히 해봤더니 이 분조장이 잘했다 이런 겁니다. 이 분조장이 어떻게 잘했느냐. 분조장이 일단 자기가 뭐 솔선수범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 있습니다. 요 보는 것처럼요. 분조원들에게 하루 작업량을 똑똑히 주고 정확히 줬다는 거예요. 너는 요 포전을 오늘 다 해라. 너는 요 포전을 해라. 이런 식으로 정확히 작업량을 주고, 그거에 대한 또 일이 끝나고 저녁에는 총화를 실속 있게 했다. 너 잘했다 못했다. 이 총화를 제 실속 있게 하고, 그 해당한 평가도 칭찬도 해주고, 뭐 못한 건 욕도 하면서 이렇게 평가를 바로 해줬다. 그리고 나서 노력 1, 이 규정대로 공시하고 나했다. 노력 1이라고 하는 게요. 오늘 일한 결과에 대한 이 숫자적인 그런 표현입니다. 그래서 공수로 표시하는데요. 두 공수, 세 공수 뭐 이렇게 부릅니다만은, 바로 이게 그런 공시를 잘했다는 거죠. 그 숫자가 노력일 평가 성원들 혼자 한 게 아니라 노력일 평가 성원들과 합의하고 분조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것이다. 그러면서 이제 분조관리제를 옳게 실시하니까 분조원들의 열의와 책임성은 더 높아지고, 매일 진행하는 영농 작업의 질적 수준도 훨씬 높아졌다.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 아래 내용이 이제 그런 건데, 그래서 저는 이 기사가 왜 오늘자 노동신문에 나왔느냐 봤더니, 분조관리제 이거를 절대로 훼손하지 말고, 본래 이 포전 담당 책임제가 나오기 전에 이 분조관리제거든요. 그대로 원형대로 나가라. 이런 노동신문의 사설을 통한, 이렇게 기사를 통한 지시나 같다. 이런 내용입니다. 분조, 작업반이다. 여기에 분들께서는 굉장히 설을 익은 이야기겠지만요. 이 분조라고 지금까지 한 4년, 김정은이 들어서 가지고 죽기 전에 한 2년 전, 지금 한 2010년부터 이제 분조관리제의 폭을 좀 포전 담당 책임제의 폭을 조금 높였습니다만은, 이게 있기 전에는 어떻게 됐느냐. 그때는요,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딱 이 모양대로입니다. 분조에 다 배속돼 가지고 하루 일을 분조장이 결정해주고 얼만큼 해라. 그럼 그걸 또 농민들이 하루 종일 하고 저녁에 와서 평가를 합니다.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, 정량을 다 했느냐 못했느냐. 그러고 나서는 잘 된 거 못 된 거 총화해주고, 바로 그에 대한 노력일을 이제 앞에
쭉 언급한 것처럼 이렇게 공수로서 평가해주고 이런단 말이죠. 이게 완전한 분조 관리제입니다. 그런데 2010년도에 포존 담당 책임제라는 게 나와가지고 분조장은 매일매일 이 농장원들한테 오늘 요거해라 내일 저거해라 이거 하지 말고 그냥 바로 이 전체 분조에 땅이 이만큼 있다면 모를 꼽을 때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예 땅을 뭉청 떼주는 겁니다. 떼줘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10톤을 생산하라. 그럼 뭐 죽기 내거를 하든 뭐 어떻게 하든 거기서 10톤을 내야 되고 만일 가을에 가서 이걸 그 결실을 총화했는데 10톤 못 냈다. 그러면 분배가 작아지는 것이고 또 많이 낸 사람은 그 자기 더 생산한 분만큼 더 가져가고 이런 그 것들이 지금 김정일 때 2년 해오고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 들어와서 한동안 말했다가 새롭게 여기다 이름자를 좀 바꿨습니다. 그때는 이제 가족 도급제 뭐 이런 식으로 가족 책임관리제 이렇게도 이야기했는데 김정은이 들어와서는 포존 담당 책임제라고 한 4년 전부터 이제 공식화해가지고 쭉 해왔는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거 아니라고 하는 그거 아니다. 이런 거 하지 말라. 그래서 본래대로 분조 관리제로 회귀하라. 이거 이렇게 이번에 그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농업부의 간부들도 이 김정은의 우중을 알 수 없잖아요. 그래서 이걸 또 확대 실시하겠다 하고 이 지방과 어떤 농장에 따라서는 이 개인이 어떤 땅의 일정 부분을 뭉텅 책임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엄청 소출을 많이 내는 그런 농장원들도 있습니다. 예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농민들 사이에서도 노력수가 많고 뭐 젊고 힘이 센 이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제 그 평준화된 그 결과 소출보다는 훨씬 많이 내게 된단 말이죠. 그럼 많이 낸 만큼 많이 가져가고 그걸 달성 못한 사람들은 온 뭐 여름 가을 내 일해 봤댔자 그냥 가을 되면 걷어질 게 아무것도 없고 이 빈부차가 생긴단 말이죠. 그러니까 농민들이 뭔가 에라 뭐 여기서 내가 해볼 만한 게 없으니까 차라리 이 힘든 농사일보다는 도시에 아니면 그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장사를 하든지 아니면 자기의 그 집에 있는 뭐 떼기밭이라든지 아니면 집 앞에 있는 개인 어떤 부업지, 부업 포존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을 쓰면서 이 농사를 잘 짓자는 그러니까 농장의 농사는 아주 뭐 적당히 대하는 이런 그 폐단들이 이제 극복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김정은이 이제 이거 그 포존 그 포존 그 책임관리제, 포존 뭐 관리 책임제, 이런 그 담당 포존 입에 올리기도 좀 힘듭니다. 포존 담당 책임제, 이 포존 담당 책임제를 지금 이 시점에 와가지고 이거를 원점 다 없애버리고 결국은 제일 초시기에 지금 몇 년 전으로 지금 거꾸로 회귀해가지고 사회주의 시기에 그 하던 지금 시기 뭐 지금도 사회주의입니다만은 그 처음에 이제 통제가 강하고 사람들 꽉 틀어지고 그 사람들을 부릴 때 하던 그 분조관리제로 이게 전환한 데에는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의미는 뭐입니까? 결국은 뭐 제목이 어떻든지 이게 포존 담당 책임제는 결국은 개인 영업, 개인 농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. 이게 김정은으로서는 또 커지는 거에 대해서 또 확대되는 거에 대해서 마치 자기 뒷자리가 이게 뭐 불안하지 않은가 또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자기가 맡은 포존에 너무 뭔가 집중하고 또 일부는 뭐 전혀 안 나니까 포기하고 이렇게 해서 농업 생산 전체에 뭐 작업반자이든 뭐 당세 법이서든 그 누구든 오직 여기에만 매달려 가지고 그
돈에만, 소출에만 눈이 뻘개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뭡니까, 이 어떤 그냥 먹는 거에 이제 돈벌이에만 눈이 어두워진다라고 하는, 이런 것에서 굉장히 위험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참 그 재밌는 게요. 이것과 함께 다른 거를 이제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, 여기 보면요. 이건 분조관리제고요. 지난 2월 6일 날이었습니다. 뭐 딱 일주일 전 되는 것 같은데요. 그때는요. 이 작자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거 작년 12월 25일 날이구만요. 2월 6일 날 또 뭐 하나 기사가 나왔어요. 근데 여기서 12월 25일 날에 올린 노동신문 기사 보면요. 한번 보십시오. 이 담당 포존의 수확권은 애국심의 높이라고 이렇게 단 제목이 그래서 김정일이 어록 농사일을 잘하여 알곡증산으로 당을 받들고 조국에 헌신하는 사람이 당의 충직한 혁명전사이고 내 나라의 참된 애국농민이다. 이걸 이제 그 선전하고 미화 분식한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. 여기 보면 그 몇 개 농장의 개별적인 농장원들의 사례가 나왔는데 대웅당군 장평농장의 뭐 오작반 이분조 이경숙은 감자밭을 이렇게 할당받았나 봐요. 그래서 정부당 50톤 이상의 수확고를 생산했다. 그리고 작년에는 70톤 이상 생산하는 놀란 성과를 이룩하였다. 10여 년 전에 아마 여기 이 농장으로 온 제대군인 병사랍니다. 여자분인데. 근데 보통 이 북한에서는 정보당 감자가 어느 정도 생산되는가 그쪽에 대웅단에서 온 분들하고 물어봤더니 한 15톤 내기는 어렵다. 잘 되는 때가 한 20톤 정도 된다. 근데 이게 한 사람이 제 땅을 맡아가지고 거기다 정말 정말 열심히 했겠죠. 퇴비도 넣고 비료도 뭐 온탕 다 넣어서 늘상 이제 그 김도 잘 매주고 또 50톤이 나왔고, 예. 이 상당히 그 보존 담당 책임자가 좋은 것 같은데요. 그런가 하면 또 이게 양덕군 동양농장의 뭐 3작업반 이분조 최순옥 이 여자도 그냥 어찌나 땀을 많이 흘리고 선진 영농 방법들을 이제 그 찾아내가지고 그래서 뭐 강냉이 여러 개체 모아 심기를 위한 이 새로운 구댕이 파기 이거 발견해가지고 아주 치아를 받았다는 건데 강냉이 있죠. 옥수수 이게 싹을 텄서 그 단지라고 하는데 그걸 심기 위해서는 땅을 파야 되거든요. 근데 사람이 일일이 다 팝니다. 근데 이게 새로운 그 구덩이 파기인지 뭐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또 뭐 어떤 농민은 이렇다.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맺습니다. 오늘날 농업 전선은 사회주의 수호전이 전초선이며 농업 근로자들은 농작원들이 담당 포조는 땅을 떼서 맡은 거는 조국이 맡겨진 하나하나의 전투초소이다. 한 평 한 평의 담당 포존에서 많은 알곡을 생산하여 나라 쌀떡을 가득 채우는데 이바지하는 사람이 우리 당이 바라는 진짜 백이 애국자가 아니겠느냐라는 식으로 글을 맺고 있습니다. 이렇게 뭐 2달 전 그리고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포존 담당 책임제를 아주 독려하고 성과들을 갖다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던 북한이 완전히 태도를 바꿔가지고 오늘자 신문에서는 분조관리제를 다시 해결하라 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저는 이제 그 의미를 아마 북한이 농촌 실정을 잘 알고 있으면 그 이해될 수 있는데 그게 뭐 뭔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지만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게 엄청난 회계라고 생각됩니다. 쉽게 말하면요. 지금 사람들이 저 시장에서 아무런 그 배급도
받지 못하고 지금 근근히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배급제를 다시 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찬성할 사람이 많을 것 같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장마당이 싹 없어지고 예전처럼 배급소를 차려놓고 공업상품과 연료공급소만 이게 차려놓고 이 공급 표지에 의해서 아무리 돈이 있어도 안 되고 빽 있어도 안 됩니다. 그 공급받은 그 쪽지에 따라서 쌀과 그리고 생필품과 연료를 공급받는 그런 세상이라고 하면 지금 이 시장에서 자기들이 그 누리는 이런 물질적인 생활은 전혀 생각 못 한단 말이죠. 마치 우리가 이 닭장에다 닭을 집어넣고 모이를 주는 것처럼 주어야 먹고 안 주면 못 먹고 그 알을 놓으면 뭐 주인이 모이를 주겠죠. 이런 거나 같습니다. 근데 사람들이 그건 싫어하거든요. 농장원들도 사실은 지금 쭉 초면적 긴가민가 했습니다. 이게 보존 담당 책임제라고 하는 게 내가 농사를 열심히 해놨는데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20톤밖에 안 나오는 보존에서 50톤, 70톤 생산했는데 그럼 나머지 또 과잉 생산한 걸 내가 진짜 다 먹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엄청난 이제 긴가민가했죠. 그런데 몇 년 해보니까 약속이니까 전부는 다 주지 않더라도 거기서 그래도 상당한 부분을 자기가 차지할 수 있었단 말이죠. 그 농민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이대로 나가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 김정은 이 작자가 그것을 그게 사회주의적 본성에 맞지 않는다. 사회주의 농촌 경영은 반드시 이런 조직적이고 또 집단적인 방법으로서만 관리돼야 한다. 이거를 지금 이번에 아주 정말 다시 한번 아마 이 간부들한테 각인을 시킨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 김정은의 이 뇌에는 이 머리 안에는 절대로 시장 경제, 개인농, 그다음에 뭐 사적 소유, 그리고 주민들의 자유로운 해외여행,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자영업 따위와 같은 우리 사람이 본성적인 어떤 경제 생활, 살아가는 이 방식에 대해서 저리 풀어줄 그걸 실시할 생각은 꼬물 만큼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. 저는 이번 이 농업성 간부들 갖다가 무리로 저 교도소에다 쳐넣는 이런 그 행악질을 보면서 더더욱이 저는 정말 절감했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에게 저 농림수산청에서 뭐 그렇게 제안서를 올렸다고 생각합시다. 뭐 어떤 농사를 위해서 이런 걸 하겠습니다. 그런데 그 제안서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그걸 쓴 그 관련자들 다 능지처참시키는 감옥으로 갖다가 걷어넣는 이런 나라가 이게 도대체 지금 이 개명천지 이 정말 세계적인 자유국가 시대에 도대체 몇 개나 어떤 나라가 이런 짓거리를 할까요?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? 네, 북한 뭐 주민들, 북한 간부들은 그렇게 하고 삽니다. 참. 근데 더더욱이 문제는 지금 뭔가 하면요. 이번에 이 농림성 간부들이 갖다가 그 제의서를 올린 간부들이 숱한 게 저게 감옥으로 가면서 뭐 오래 가 있겠는지 아니면 몇 년 먹겠는지 이게 아니고요. 감옥에 끌려가 가지고 그 뉘우치야 됩니다. 예전에 이제 김정일이 써먹던 방법인데 이 측근들하고 회의하다가도 수틀리면요, 야, 저 끌어가. 그러면 감옥에 갑니다. 감옥 그 깜방에 들어가서 뭐 한 보름 한 달 동안 딱 그 교인들과 같이 수인들과 같이 똑같이 이제 그 고역을 당하는 거죠. 그렇게 당하고 나서 영원히 거기서 썩는 줄 아는데 꺼내 놓으면요 엄청 충성심이 높아진단 말이죠. 다시는 내가
이 장군님께 반하는 이런 행동이나 말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. 야, 지금 이 밖에 나와서 내가 이렇게라도 만세라도 부리면서 이 바깥 공기를 마시며 사는 게 얼마나 내 다행스러운가. 사람들이 깊이 아주 정말 뼈 저리게 느끼게 됩니다. 이거가 아주 효력이 있어요. 그래 이번에도 그 제안서를 감히 올린 이 작자들 내우중도 모르고 너희들이 자본주의를 갖다가 여기다가 지금 조성하려느냐 지금 이런 그 말까지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북한 주민들 속에서 시장 경제에 대한 엄청난 그 긍정적 마음들 하나님은 가난 임금님이죠. 말씀하셨잖아요. 가난은 임금님도, 굶주림은 임금님도 해결 못한다.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똑똑히 느끼는 북한 주민들입니다.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다시는 배급제로 회귀하는 것을 안 좋아한단 말이죠. 이거는 뭐인가? 북한 주민들이 사회주의는 싫다라고 하는 거죠. 좀 어렵고 때로는 좀 고통스럽고 또 때로는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들을 꼴을 보기는 싫어도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뭐인가 내 손으로 해서 내 삶을 돌볼 수 있다는 것. 김정은이 주지 않으면 배 쫄쫄 굶고 김정은이 명절날에 달걀 하나 술 한 병 주면 만세를 불러야 되고 애들이 그 알사탕 가사 그 깨물어지지 않는 것도 하나 주면 그냥 만세를 부르는 이렇게 안 하고도 먹고 싶은 거 먹고 때로는 돈 있으면 좀 더 여유롭게도 하고 이런 것을 북한 주민들은 바라고 있단 말이죠. 이것을 이 김정은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. 보이부를 통해서 뭐 정보 라인이라는 게 보안부 사람들이 사는 사회를 우리하고 꼭관치하지만 정보기관인 우리 국정원은 아니죠. 이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가 자기 정보를 통해서 그 여론을 수집해서 김정은한테 보고하고 한편은 경찰, 보안서라 그럽니다. 여기서 또 자기 정보원이 있고요. 또 당이라고 하는 이 조직에서 또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근로단체 조직이 있습니다. 이 4층, 5층으로 얽혀 있는 이런 그 탐색 그리고 내탐 이런 망대를 위해서 군중들이 심리가 그냥 자자고고 한낱 뭐 어디 바늘끝 떨어지는 소리까지도 사실은 김정은에게 다 보고됩니다. 정확히 보고되거든요. 김정은이 이거 모를 수가 없죠.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런 민심이 점점 커지고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이 점점 이 사회주의에 대한 그런 실망과 사회주의에 대한 그 염증과 이런 게 생기면서 나만의 시장경제, 나만의 자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열도가 높아진다면 민심이 전심이라고 그 저놈이 어디 견뎌내겠습니까? 엄청난 사람들을 뭐 탱크로 다 밀고 나서야 제 목숨을 연장하겠는죠. 이게 너무나도 이제 두렵고 그리고 밑자리가 흔들거리는 거죠. 그래서 이번에 아마 포전 담당 책임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습니다. 하지마. 농사 별로 못 지어도 공연히 이 농장원들이 머리에다가 개인이기주의 그리고 중상주의 자본에 대한 어떤 그 열광 이런 것들을 키워주는 거는 안 좋아. 차라리 농사를 좀 못 짓더라도 그 남한에서 엄청나게 쌀을 주겠다는데 그거 받아먹으면 될 게 아닙니까? 제가 좀 틀린 이야기 했습니까? 김정은이 이렇게 보존 담당 책임제까지 이전 죄 버리는 걸 보니까 농사에 대해서 별로 이런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. 왜요? 남쪽에서 지금 쌀 주겠다고 엄청난 올해만 해도 그 대북 경협 자금이
1조 2,700억인가 되는 것 같던데요. 북한이 1조 2,700원을 갖다가 뭐 안에서 쌀로 달라고 하면 쌀로 줄 판이 아닙니까? 그러면 뭐 구태여 농민들이 사상을 자본주의화 하면서 그 위험천만한 그런 그 작황보다는 차라리 뭐 적게 생산하고 남쪽에서 오는 걸 뭐 배불리 먹으면 되죠. 뭐 그리고 김정은이 쌀을 갖다가 나눠줘야 될 대상은 사실 500만 밖에 없습니다. 500마리요. 제가 보십시오. 2천만 원 그 쌀 줄 필요가 없습니다. 다 알아서들 소토지 뭐 심던 자기가 뭐 어디에 가서 뭐 이렇게 장사를 하든 뭐 알아서 다 살아가니까요. 500만 누구냐? 만세를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? 쫙 뭐 열병식도 하고 올절 경기장에서 마스게임도 해야 되는 첫째 200만의 평양 시민들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20만의 군대. 그러니까 320만 되죠. 여기다가 군수공장 노동자들, 미사일, 탱크, 핵무기 만들어야 되겠죠. 예, 이게 지금 또 한 60만 정도가 됩니다. 그럼 어떻게 됩니까? 벌써 400만 되죠. 나머지 100만은 북한의 간부들, 그리고 이 사법, 검찰, 경찰이나 그다음 정보기관, 감옥 지키는 이런 감옥 관리들, 그리고 지방의 또 이 토들, 이건 좀 매겨야 되거든요. 교사들, 예, 교사들.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당 선전하는 사람들, 뭐 춤추고 노래하고 갱가래, 이거 다 매겨야 노래도 하고 당 정책 옹호하자고 선전할 게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나서 노동자 합숙, 그리고 병원, 예, 이런 데가 다 합치면 한 100만에서 전부 500만입니다. 500만만 김정은은 먹을 것만 갖다가 남쪽에서 주는 쌀 갖다가 그거 먹이면 그 북한 체제는 유지된다 이거죠. 나머지 2천만은 그는 방치해도 됩니다. 만일 방치한 이 지방에 있는 이 작자들이 만약 뭐 데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불만을 가지고 터뜨린다든지 하면 그냥 뭐 인민무력부 내무군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? 이 폭동 진압 경찰이란 말이죠. 이거 동원하고 그것도 힘이 없으면 군대를 갖다가 풀어서 자 그냥 탱크로 깔아 뭉개 죽이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놈은 아주 그냥 뭐 뒤가 아주 든든합니다. 그런데 그 2천만도 생각이 없이 그냥 먹을 것에만 집중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돈에 아주 집중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자본주의 그런 생산 관계와 자본주의적 물질 문화 생활에 대해서 아주 한영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이제 올라가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김정은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거죠. 예. 오늘 그 이야기는 이제 이 제목에 대한 즉 김정은에게 제안서를 올린 농업성 간부들이 감옥으로 모두 끌려간 이유는 바로 이게 토전 담당 책임제라고 하는 이 자본주의 즉 개인농으로 갈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사전에 분쇄해버린 거, 그걸 완전히 브레이크 잡은 이 사건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제 공식화를 하고 이 작자가 그랬다고 생각됩니다. 그 밖에 이제 북한 소식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제 토론을 합시다. 북한이 며칠 전에 이렇게 아주 굉장한 또 큰 모양통을 피웠습니다. 이 아주 큰 사유문화회관에서 엄청 큰 데서 노동적위군 총걸기대를 했습니다. 노동적위군이라고 하는 게 우리말하면 민방위군하고 같단 말이죠. 민방위군. 여기에 노동적위대, 그 직장인들, 50세 미만까지 직장인들 100%, 그 다음에 청년군의대, 중학교 3학년에서부터
졸업할 때까지 청년 근위대, 붉은 청년 근위대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대학생들이 결혼 조직이 있습니다. 교도대라고 있거든요. 일단 민방위 무력입니다. 이걸 노동조기군으로 언젠가는 고쳤습니다. 조선인민군, 노동조기군. 그래서 이번 이 보고대에서 뭐인가, 김정은이 노동조기군을 당의 무장력인 조선인민군의 익측부대로 승격시켰다. 익측부대다라고 이제 명명하면서 그 김정일이 있을 때 이제 노동조기군이 됐는데요. 그거를 갖다가 계승을 해서 김정은을 위해서 이 노동조기군은 총폭탄이 된다. 이런 걸 다 결의 다지고 뭐 어쩌고는 이런 회의였습니다. 회의를 한 이제 그 오락선의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. 사진이 또 노동신문 아주 여러 장 굉장히 났는데 여기 주석단에 앉아있는 작자들이고 이렇게 노동조기군 보십시오. 이렇게 군복까지 쳐 입었습니다. 여기다가 이제 노동 맛과 나치, 마치와 낫, 예, 마치와 낫, 이게 옆에 패를 달고요. 이게 지금 뭐 누굴 보라고 지금 하는 게 아니고, 물론 자체 주민들한테도 이렇게 노동조기군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것도 있겠지만은, 지금 보면 뭐 우리 대한민국 보고 지금 좀 잘 봐라. 우리한테는 이 노동조기군 500만이 있다. 이걸 좀 보여주자고 하는 것 같습니다. 다 손 다 들고 총포탄이 되자. 뭐 총포탄이 되자. 지금 이걸 갖다가 결이 다지고 있는데, 우리 보고는 합참에서 혹한 훈련이 아마 혹한기 그 사단급도 아닌 것 같습니다. 그 훈련을 하는데 왜 그걸 하느냐고 저 노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 여명을 비롯한 해외 선전 사이트에서 그렇게 걸고 들고 그냥 무슨 말이든지 하여튼 다 쏟아내면서 경거망동하지 말라. 우리 평화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지 말라. 그리고 불장난을 좋아했다간 불에 타 죽는다.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, 쥐들은 앉아서 뭡니까 이게 노동조기군을 총 걸기시키는데, 그럼 어디로 이 노동조기군이 걸기 위해서 중국을 들이칩니까? 나만 뺏기십니까 이게 이게 지금 평화하자는 작자들 아닙니까?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했습니까? 그 문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 했다면서요. 조미 2차 북미 미북 2차 정상회담이 잘 열려서 한반도에 그 정말 평화로운 그런 상태가 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데, 일부 적지 않은 그 사람들 속에서는 제발 이 도발이 계속되는 그런 과거로 회귀하려는 이런 세력들이 있다라고, 세력이라고 이야기했더라고요. 누가 지금 평화를 싫어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? 평화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굉장히 사람들한테 안정감과 그리고 다행스러움과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삶에서 가장 그 행복감을 느끼는 이런 그 평화인데, 그걸 마다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? 저처럼 이렇게 북한이 눈만 뜨면 노동조기군을 총 걸기시키고, 그 다음에 북한 군대는 지금 지난 12월 1일부터 동기훈련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? 100만 이상이 겠다가 몰래, 우리가 지금 정보자산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도 공공연하게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. 우리는 조금 연대급 훈련해도 뭐이라고 겠다가 꾀꾀거리고, 이게 지금 너무나도 저는 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상황 론거를 가지고 이 가득 채운 거 보시죠. 이거 가득 채워놓고 앉아서 북한 주민들에게 긴장하라, 동원되라, 전투적으로 생활하라 이러고 있단 말이죠. 아니 북한이 이러는데 왜 우리는 DMZ에 있는
말이 됩니까, 그거? 지뢰를 해제해서 언제든지 북한에 탱크가 쳐들어오게 만들고, 심지어 한강 하구에 해도까지 넘겨줘가지고, 간첩선이 그냥 뭐, 제 생각, 그냥 마음먹은 대로 들어오도록 만들어 놓고, 군사 훈련은 북이 두려워가지고 연대급 훈련도 못하고, 안타깝고 막 복장이 터질 그런 일입니다.